의원입니다. 오늘 역시 대북 경북 통합이 뜨거운 이슈를 오늘 실감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배석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올 한해 온수 대통하시기를 먼저 인사 말씀드립니다. 자, 김호진 단장님, 늘 애쓰십니다. 행정통합이 과연 우리 수도권 1급 체제를 대응하는 메가시티 해법이 될 건지, 아니면 대도시 위주 편중을 심화시킬 것인지, 특히 우리 북부권이라든지 동해안권의 소외 지역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 네, 통합의 논의 시작 때부터 북부 지역이나 동해안 지역 등 인구가 감소되고 작은 시군 지역에 소외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말 수없이 반복 우려로 지적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과 통합의 방향과 계획상으로서 많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그 과제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우리 국회에서 간담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 어땠어요? 네, 북부 지역의 지역을 대표하시는 국회의원님께서는 여전히 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고 강하게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다수의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대성적인 차원에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지금 연차로 7년여에 가까운 기간에 거쳐서 논의된 이 방향과 흐름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논의되는 타 지역의 상황과 내용을 같이 잘 판단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나 국가적 추세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상황에 대을 전제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럼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하셔도 됩니까? 예, 다수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다고 추진해야 된다는 뜻을 모아줬다고 해서 저희가 긍정이다 부정이다는 아니나 북부 지역의 그 우려나 이런 개선 사안들을 강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무겁게 생각하고 지금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책임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 우리 단체장 후보들 보면은 모든 분들이 지금 저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이나 이런 뉴스상에서 일부 관련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다 나오신 분들마다 의향이 출마 의사를 밝히신 분들마다 동상이몽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게 참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행정조직으로서 이러한 역사적이고 중요한 행정적 통합 결단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거적인 그런 개인적인 상황 변수로 연결시켜서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과 어떤 입장 밖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그런 문제를 변수로 한 판단은 자칫 가장 중요한 행정적 본질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한계가 있겠지만 정치권에도 어떤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아울러 강구돼야 된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예, 의회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회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국회 입법 절차에서는 그 국회의원님들과 정치적인 힘이 모아져야 이 통합의 절차가 추진이 되고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방안인 것이고 저 부분을 어느 정도 정부가 수용하고 국회 입법으로 확정될지에 더 큰 과정이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무엇보다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 분야의 힘과 의지가 하나로 모여야 된다고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이게 선결 과정이 그겁니다. 그래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지. 하여튼 우리 단장님 이 점을 잘그 예의주시하시고 네. 필요한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고 실무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 지역구가 울진입니다. 울진인데 울진이 북부권입니까? 동해안권입니까? 저희가 행정 어떤 분야나 사업 체계상 여러 형태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북부권 균형발전 지역의 대상으로도 포함이 되었고 통상 저희가 또 동해안권역으로도 울진이 당연히 또 포함이 되기도 해서 두 곳의 획일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 통합 구상 안에 보면은 다른 지역은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울진은 지금 원전이 10기가 있는 우리 에너지 도시입니다. 예? 현재 여러분도 아시지만 울진 지역에는 유사시에 신속 대피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가 없어요. 아시죠? 동해안 고속도로 없어요. 동서 횡단 철도, 동서 오축도 없어요, 지금. 자, 울진에 7번 국도 확장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20여 년 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걸렸어요. 예. 울진하고 철천지 운수가 짓는지 7번 국도 확장하는데 22년이 걸렸는데 울진 국민들 우려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 통합이 됐을 때 오히려 울진 지역이 소외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변방 지역으로 다시 물러날 수 있다. 그런 걱정이 태산 같아요. 자, 본의원이 아까 우리 단장님 설명을 봤어요. 통합 구상 안에 보면은 울진 언급이 없어요. 동해안도 아니고 북부도 아니고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단장님? 이 문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그 통합 구상은 저희가 시군의 현안 사업들을 받아서 정리하기도 하고 연구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사업을 예시적으로도 정립을 한 내용입니다만은 이 통합 구상은 지금도 계속 수정, 보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 울진에 지금 선도하고 계시는 에너지 수소 사업은 이번 2026년 경부도정 방향에 발표할 때도 영남권 공동발전 신이니셔티브로서 울진의 에너지 수소 부분을 명시해서 보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상에 저희들이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적으로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니다. 하여튼 그걸 확실하게 발전 통합 구상 안에다가 명확하게 근거를 밝혀놓으세요.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보세요, 위원장님. 짧게. 네, 죄송합니다. 자, 정부에서 몇 쪽이죠? 8쪽입니다. 정부 행정 통합 지원 방안 발표가 있었어요. 네,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네, 정부 지원이 있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단장님도 아시지만 경북도뿐만 아니고 부울경, 대전, 충남, 강주, 대전, 강주, 전남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여러 군데가 다 지금 통합한다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과연 20조 원에 대해서 정부 계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의구심 들 수도 있어요. 이 단장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요? 통합이 한 곳을 하는지 두 곳, 세 곳이 할지의 변수까지는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총리께서 직접 발표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는 충분히 그 신뢰성과 책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전제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시간 관계상 본의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위원장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기욱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5급 3특 얘기도 했는데 5급 3특 자체도 이미 아마 경북 북부 지역하고 강원 남부 지역은 없어요. 그냥 팽해. 국가에서 그렇게 전략을 짰어요. 아까 지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뭐 강 하나 뭐 못 칠라 그러면은 뭐 정부에 허가 받아야 되고 당연히 허가 받아야지. 어느 나라를 망명하고 외교 안보, 강물 바다, 공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그걸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잘. 왜 그런 걸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못하냐고 내 얘기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지사님한테 잘 설명을 드리세요. 네. 두 번째, 지난번 대경연구원에서 대구 경북 통합에 관련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통합하려고 할 때 대경연구원에 돈 줄 때 대구에도 주고 경북에도 주고 대경연구원에 맡겨서 통합에 찬성이냐 반대냐를 마지막에 가르는 과정에서 장점들만 10매까지 늘어놓고 단점 한 개도 없어요. 아니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통합에 합의하고 진행 중인 걸 용역을 대구 경북 연구원에 주고 그것도 돈을 대구 경북에서 주는데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 아니면 국제적인 용역회사에 줘서 정말 대구 경북이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균형 발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도 전혀 듣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군위를 대구에 편입시켜주면서 대구로 편입시키면 공항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듯 설명했지만 지금 당장 3년째 지났는데 대구 공항, 군공항이 지금 이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답은 안 해도 돼요. 네. 알아요, 제가. 9조 원이 드는 예산인데 지금 뭐 30억은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 대구로 편입해주면 군위를 편입해주면 뭐 금방 다 잘 될 것처럼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 신뢰성이 어디 있어요? 네 번째, 선통합 후조율. 아니 통합에 관련된 것은 대구나 경북이나 중차대한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적이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알 겁니다. 이 넓은 바다와 이 넓은 육지를 전부 대구로 편입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한번 보세요. 만약에 통합이 됐다. 20조 원을 준다. 25조 원을 준다. 그 돈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사람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사람 숫자 어디 많아요? 권력이 어디 많아요? 북부지역 국회의원 4명 아무리 반대해도 다 통과됩니다. 아무리 북부지역 많이 주겠다고 해도 사람 많은 대구 근교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시군구로 뭐 권한을 확대해주고 뭐 점점 더 재정을 넓게 해주고 그러면 통합 나와요. 시군구에 직접 주면 되지. 그런 얘기들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시군구의 권한을 확대하고 재정을 다 확대해 줄 것 같으면 중간에 있는 중간자치단체는 없어도 돼요. 그게 지방자치지 순수. 이건 특정의 권력을 위한 통합이 아닌가. 우수민들 뿐만 아니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다 사인하고 그 다음에 약속하고 법을 만든다고 했어. 다음에 통합단체장이 나와서 이 내용들을 야 우리는 대구 근교 다 가져가야 되겠다. 선거를 위해서 사람 숫자가 훨씬 많은 남쪽에 대구 근교 쪽에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반대해도 막을 수가 없어. 숫자상으로. 지금 국회가 특정 정당의 거대한 인원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아니 권력이, 돈이, 사람이 정부가 전부 다 대구 중심으로 다 재편되면 이 북부지역은 누가 커버하고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로 인해서 선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숫자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점점 사람 많은 쪽으로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 국회의원 숫자 훨씬 많지만 상원이 100명이잖아요. 각 주마다 2명씩. 알래스카 60만 대도 2명입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수천만 대도 2명이에요. 지역 개표입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된 사람도 상원에 가서 부결될 수도 있고 의안이 상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나라를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야. 영토가 없어서도 안 되고 주권이 없어서도 안 되고 국민이 없어서도 안 돼. 지금은 국토는 뭐 다 필요 없어. 사람이 많은 곳이 최고예요. 우리나라 현재 법 제도나 정치 제도는 사람 많은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조항으로 뭐 서명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도 나중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또 따라갑니다. 법도 다 바꿔버려요. 조례도 다 바꿔버려요. 지방 권력도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 많은 쪽으로 다 치우친다 이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막겠냐. 자,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뭐 옮긴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재정권만 주면 돼. 돈으로 재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돈이 전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나라에서 국가에서 또는 통합자치단체에서 돈으로 멀쩡하게 많이 줘버리면 균형 발전 어느 정도까지는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좀 전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알 거예요. 지금 갈수록 이렇게 하면 부익부 민익비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못 사는 사람 점점 더 못 살게 돼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넓은 땅과 이 넓은 바다를 그냥 진짜 수기간이 없이 이 짧은 시간에 일주일 만에 결정해가지고 자 통합하자. 가져가. 부후에 조율할게. 편한 거 너 다 해라. 좋은 거 너 다 해라. 될 것 같습니까? 25조, 20조 준다고 해서 그게 어느 순간 북부지역으로 다 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5년, 10년 지날수록 다 사람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쏠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입니다. 재밌게 하죠. 그죠? 원론적인 거 체크하겠습니다. 권한 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권한 대행의 권한. 네, 뭐 권한 대행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라 하는 명시적인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책임질 수 있는 소재 하나도 없죠. 거기 때문에 권한 대행도 당연히 그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의 통합 그 특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특별 법안에 대해 그 자료 취합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지금 타 시도 권역의 통합 동향이나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신다면 그 법안들이 우리 지역과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상이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요구하는 안대로 수용할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네, 아마 짐작컨대는 세 개 권역이 동시에 법안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정부나 국회가 어느 권역만 반영하고 어느 권역은 안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로 갈 자, 것으로 어차피 다섯 예상합니다. 개가 5극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네. 각기 다른 자기 지역만의 독특한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법안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는 좀 전에 도기욱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힘센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과연 경북에서 그걸 지켜낼 수 있겠느냐? 국힘에 전부 국회의원들밖에 없는데 네, 근데 통합은 경쟁성의 워낙에 논리를 네. 정확하게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네, TK 신공항이 왜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돈이 없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20조 받으면 딱 맞아요. 그거 집어넣으면 계산을 해보니까 총 공사비가 11조 5천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3년 전에 물가 상승률로 따지니까 20조 딱 들어요. 정확하게. 북부 지역에 올 게 있겠습니까? 미안한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우선 그 1순위로 급한 게 TK공항일 겁니다. 그거 쏟아붓고 현재 그 대구공항에 개발해 어쩌고저쩌고 물어온다? 그거 하기도 바쁜데 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리를 대구로 편입시킬 시에 그때도 지금과 유사한 시기에 진행이 됐어요. 보니까 21년도에 시작하셨죠. 21년도에 분리 대구 편입해준다는 게 이제 통합신공항 유치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구로 분리를 편입시켜주는 시기예요. 그게 이제 선거를 앞둔 직전 연도고 지금은 이제 당의 연도예요. 지금 현재 입장 난처할 때.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접근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의원들한테 설득을 하실 생각보다는 국회 달려가셔가지고 움직이셨죠. 결과물 나왔습니까? 책임은 도의원들이 지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 시기에 굉장히 그 압박감 받고 있습니다.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지역에서는 반대급부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만 상황상 국가 정책상 보면 반대할 명분도 별로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를 하필 이 시기에 이건 조금 조급병에 걸리신 거예요? 우리 김재준 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제가 상주 선거구를 둔 입장에서 상주가 북부권입니까? 서부권입니까? 이도 저도 아니에요. 북부권 각종 용역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에 미흡하면 인구라든가 면적 부족하면 북부권을 집어넣었다가 그 충족시키 가지고 하고 나면 또 팽 서부권 내면 또 서부권 넣었다가 이 뭡니까? 낙동강 오리알도 아니고 이런 행정을 경북도가 지금까지 행해왔다는 얘기예요. 최종 생각이야 제가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황을 봐왔을 때는 경상북도 있을 때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는데 경북 대구 통합됐을 때 과연 올바로 지킬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선통합 후 조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22개 시군마다 안고 있는 상황이 다 틀립니다. 직접 그 여론 수렴을 하시든지 할 시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질 않으셨잖아요. 시군 수렴은 여러 번 저희들이 의견 사항도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진행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내는 시군도 있고 안 내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남북권이야 그런 데는 큰 곳은 관계없어요. 북부권과 서부 특히 상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민감해요. 제 설 자리 없어요 지금요. 어떤 판단 내리도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왜 도의원 신분이 잠도 못 자가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기라든가 그런 게 과연 타당한지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문고 의원님. 오늘 뭐 실장님한테 뭐 질의를 하기보다는 제가 아침에 좀 제 생각을 정리한 것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상당히 좀 엄중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 의원은 비동국 대구 통합에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 당시 단순한 정치적 이야기가 아니라 경북 북부급권과 소외 지역에 있어서 행정 통합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행정 논의가 그냥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오고 있는데 일단 추진하고 보자. 나중에 보완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과정에서 북부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아주 사탕 발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진행이 되게 되면 효율과 집중을 중심으로 행정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조 안에서는 경북 북부권은 철저히 통합의 주체가 아니라 양보를 담보한 아주 배려 지역으로 설정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철저히 외면당한 지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불보듯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흉내를 내겠죠. 지역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흉내를 내지만 결국 20년, 30년 지나게 되면 청사라든가 일선부소 그리고 주구요 산하기관 등 그 어느 하나도 북부권에 배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홍구 의원 말씀하셨듯이 그 인센티브가 북부권과 소외지역에 투입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북도청 이야기하죠. 도청 신도시가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정말 여러 갈등 속에서 도청이 예천 안동으로 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우 자리 잡기 시작한 경북도청이 이렇게 통합이 된다 그러면 인구 유출, 상권 붕괴, 부동산 가치 하락, 그리고 여지껏 투자된 공공재정의 회수 불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도민의 회생 끝에 쌓아올린 돈의 균형 발전의 한 축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으로 불보듯 뻔합니다. 행정통합은 도청 신도시를 실패세 아래로 남길 위험한 선택입니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대응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권은 형식상 의견 청취일 뿐 사실상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은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북부권 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북부권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통합이 가져올 구조적 불이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행정통합은 보완의 대상이 아니라 철회의 대상입니다. 속도보다 균형이 먼저이고 효율보다 도민의 삶이 우선이며 우선 통합이라는 결론보다 각 지역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이 반대는 경북 북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선택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졸속적이고 북부 지역의 소외가
불보듯 뻔한 경북 등합 통합 추진에 결사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호 의원입니다. 대구 경북은 한 뿌리죠. 대구 경북이 통합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런 와중에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성장의 열매는 중앙정부가 소위 수도권 서울과 경기가 다 가져가고 지방은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그 성장의 열매, 그 대가도 어려운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통합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이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시기에 왔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통합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당연하죠. 우리 북부 지역에 우리 의원님께서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대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 도의원들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또 다 해야 됩니다. 그저 도민의 뜻을 우리 공론의 장에도 올리지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찬반도 논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우리 의원님들의 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북부 지역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대책을 반드시 내주시고 이 대책이 완성돼 가지고 다가오는 설에는 통합이라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거의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쪽에 의견도 많이 있고 우리 또 그 부분들은 통합을 반대하기보다도 우려하는 부분들을 덜추내고자 하는 의원님의 우리 생각이라고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따라가지고 찬반이 아닌 최고의 대구 경북의 통합 한 뿌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우리 단장님의 그 다음에 우리 지사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착실하게 통합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포항 출신 이동욱 의원입니다. 이렇게 듣고 준비하신다고 단장님하고 관계자분 이렇게 수고 많았습니다. 통합 추진 배경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목적이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이 제일 첫 번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장님? 네, 위기 의식에서 처음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자료를 보면은 정부 안에서 내놓는 안건, 그 국무총리 브리핑되면서 영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네 가지 안을 봤을 때 이 소멸 지역에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공공기관 우선 이전, 재정 지원 이 두 가지 내용 정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산업 활성화나 이런 부분의 특례 부분도 제가 몇 개 대표적인 그 강조 설명드렸는 항목처럼 실제 북부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 등에 많이 적용될 수 있는 특례 중심임을 한 번 더 좀 이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북부 지역이 어떻게 하겠다 그런 자료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그죠? 이게 그냥 저희들이 북부권에 우선 배정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별 법안의 그 절차적 특성상 특정 시군을 명시한다는 것이
상대적인 절차상의 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적용되는 대상 지역의 자연적 환경적인 대상 지역 자체가 북부 지역이 많은 내용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데 지금 현재 현 이재명 정부에서 올해 예산은 728조입니다. 지금 통합지역에 1년에 5조씩 1년에 20조를 지원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한 3개 지역이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4년에 한 60조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 세입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세출 예산을 굉장히 높게 잡아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고 그리고 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 20조라는 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4년 이재명 정부 5년 기간 내에 이게 지원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산업 활성화나 이상 강화 이런 내용들은 결국 우리 경북을 22개 시구를 봤을 때 가능성 있는 지역은 그 가능성 큰 도움이 됩니다만 인구 소멸 지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현재 지원되는 부분은 인구 소멸 지역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줘야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호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있었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나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 소멸 지역을 막으려고 모든 정책을 쓰고 인구 유입에 대한 방법들 찾지만은 인구는 계속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 상태로 통합 없이 그대로 갔을 때 그러면 이 지역에 서서히 소멸되고 있는 지역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단장님? 네, 그 현 상태로도 의지가 있어도 사실 계획이나 거기에 따른 재원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거기 가시적인 대책과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이 특례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을 최대한 정책적으로 우선 배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다만 그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에 통합자치단체장이 그 통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실행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그러한 모든 사안까지 다 사전에 특정해서 정하는 것이 아까 선통합 구조율이라는 문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적정 범위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모든 경제나 모든 것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옛날에 이 경북 북부 지역에 그 많던 인구가 왜 줄어들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업이 발전된 것으로 흩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들을 많이 찾고 했지만 그래도 인구 감소는 지금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에 안동 국립병원 유치를 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승인을 못 받고 예산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이런 예산들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정말 20조가 4년 내에 들어온다라면은 그런 방법들을 산업이 발전한 지역은 경북의 산업이 발전시키게 만들고 다른 문화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만들어 갖고 제시를 해야 북부권 주민들도 찬성하면서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통합의 중요한 과제와 책임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통합을 논의할 때나 통합의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진짜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던데 여기 자료는 어떤데 만약에 통합됐을 때 가정했을 때 의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확하게 통합은 표현 그대로 행정통합의 범위와 절차적 체계이고 소위 선거구나 이런 정치적 제형 문제는 다 이해하시는 대로 선거법제나 여러 개별 법제가 있어서 현실적인 여건과 이런 것을 일치화시키는 후속 제도 개혁 개선 작업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아니 그렇게 지금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내용도 판단할 수는 없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내용도 없이 통합안을 내놓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 통합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의회는 없이 합니까? 그 부분을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나 대구시 같은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가 인가에 대한 적정성의 범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금 지방선거를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 경북 도민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고 이 북부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강구해서 우리 통합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서 우리 도청이 대구에서 이렇게 신도청 이 자리로 옮겨 올라고 결정된 게 2008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2016년도에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년 뒤에 4년 뒤에 4년 뒤에 19년도죠. 예,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큰 그런 내용들이 또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이후 또 다시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무산이 되었죠. 무산이 되었고 또 2024년도에 그 이후에 또 다시 이렇게 6년 무산이라는 또 그거로 대해서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그거로 대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또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다시 또 2026년도에 지금 10년 차입니다. 대구 경북이 분리되고 또 청사가 이 지역으로 온 지가 10년 차인데 지금 또다시 이렇게 통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이 거론된 것은 보니까 정부에서 행정통합 지원 방안 발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16일 날 했습니다. 오늘이 딱 열흘째입니다. 열흘째인데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한테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는지, 도민들 상대로 한번 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네, 1월 16일 그 정부 발표 이후에 이러한 통합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은 아까 경과 보고에서 드렸던 대로 통합의 절차는 그 2019년 말에 시작됐은 수년간의 경과고 지금 오늘 보고드린 내용이나 건강체계 역시 24년 5월 17일 발표 이후부터 진행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 24년 하반기에 동서남북 권역별 그 시도민 설명회와 전문가 토론회 관련 저희 자문기관 등의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 지원 방안이 이렇게 16일 발표되는데 이게 시한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언제까지 해야만이 지원이 될 수 있고 그 이후로 하면 지원이 안 됩니까? 정부가 그런 특정 시한을 명시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죠? 지금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의 그 국회 입법 절차 진행 상황이 현재 2월부터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의견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지만 시기적으로 타 지역과 이런 부분에 대한 후발적이 되거나 이런 우선 인센티브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면 안 된다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하는 시한이 없잖아요. 내년에 한다고 2027년에 한다고 안 준다는 이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시한은 없지만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 중요하거나 파급 효과가 큰 기관들이 우선 배정되어 버리게 되면 네네 그러면 후발 통합 단체된 권력이 인센티브가 먼저 진행된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동일하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2019년도에 통합을 말씀하셨고 2024년도에 말씀하셨어요. 그 과정들이 보면은 두 번 다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2024년도는 장기과제로 이렇게 미루는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과정 동안에 지금 북부 지역이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계속 있어갖고 절충을 정확하게 봐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전부 두리뭉실하게 해놨단 말입니다. 우리 대구하고 경북과 행정통합 추진 합의해놨는 게 보면은 자 통합청사를 안동, 포항, 대구에 두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은 늘 이렇게 지사님께서 안동은 행정청사 해야 되고 대구는 경제도시 해야 된다. 금융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두리뭉실한 거예요. 건물 있는데 다 청사를 다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의미 그대로입니다.
청사는 활용하지만은 여기에 도청 소재지는 어딨냐는 얘기죠. 도청 청사가 안동에 있으니까 통합 청사도 그대로 소재지를 안동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동에 둡니까? 대구에 둡니까? 포항에 둡니까?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통합을 하는데 청사를 세 군데 다 두고 여기도 청사다 저기도 청사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절차적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바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소재지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게 지금에 이제 대두되었다라면은 말씀을 안 드려요. 2019년도부터 이렇게 통합을 하시자고 대두된 내용이고 또 2024년도에 엄청난 또 논의를 했잖아요. 그것도 202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통합을 하자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다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명확하게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활성화라든가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세부적으로 명시된 게 없었기 때문에 북부 지역의 도민들이 동의를 못한다고 보는데 우리 단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은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당사자 상방이 합의 동의한다면 명시적으로 못 규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만 예. 상황 주제에 따라서 합의되지 않는 모든 사항을 전부 다 조율하고 나서 합의라면 10년, 20년을 논의해도 결론적으로 아니죠. 완벽한 합의는 안 될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20조를 준다 하는데 20조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우리 중앙기관들을 이전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통합과 이제 청사를 어떻게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논의가 된 이후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네, 현실적으로 통합의 방향이 확정되고 입법 절차가 진행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북부 지역이나 소외 지역에 대한 발전 지원 대책이 아마 수없이 논의될 테고 책임 있는 또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기관이나 관계자분들이 수없이 그런 대책을 내놓아야 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를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되면은 우리 뭉실이하게 보면은 사람 수, 인구 수로 가는 거예요. 정책이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들이 선행되어 갖고 먼저 심사숙고회가 통합에 대한 조율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온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뭐 여기에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 공공기관 이전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서도 이런 부분들은 뒤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이렇게 선행적으로 큰 틀의 거는 논의 세부적인 건 다 할 수는 없겠죠. 큰 틀의 거는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 온 의원의 생각입니다. 대구시와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구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예. 통합 절차 진행되는데 지쳐져서는 안 된다는 이 위기의식을 이해해 주신다면 일단 의결 절차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진행되어야 될 상황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5년 전에 저희들 대구 공항 이전 문제로 인해서 이철호 주사님께서 2번의 저희들 선거를 해서 돈을 줬습니다. 그때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5년 내에 공항 다 짓는다고. 그러나 지금 어디 공항 했습니까? 실장님, 네. 우리 공항 지었습니까? 아까 도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경기 상황 등으로 인해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또 한 가지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저희들 북부 지역에서 각 시군에서 전체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 동네마다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을 북부 지역 전체가 한 개씩 준다 해서 한 개 단체를 한 개 기관을 북부 지역에 준다 해서 저희들 문경 같은 한수원을 온다 해서 막 좋아해서 난리가 났는데 북부 지역에 한 개 단체도 오지도 않았으며 그 단체를 이전할 때 한 지역에 다 준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선으로 갔습니다. 과연 다음에 2차에서 공공기관 이전하면 북부 지역에 줍니까? 그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북부 지역에 주면 저는 찬성입니다.
아니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대구 경북을 통합한다는데 또다시 싸움을 시켜가지고 또다시 현수막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공공기관이 몇 개 올 것이며 대구 경북에 그 공공기관이 오면 어느 지역에 줄 건지 그것도 노래도 안 하고 공공기관을 많이 준다니까 그러면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부지역에 올 일도 없고 대구나 그 경부선에 따라 있는 도시에만 저희들은 간다 생각하고 한예로 지금 그 공항 화물터미널 군위하고 의성하고도 화합이 안 되는데 대구 경북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선임이 되면 7일자 그분에 의해서 도청이 결정되는 거지 그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 건데 지금 시장이 선임도 안 됐는데 누가 그걸 결정합니까? 그죠? 그러면 안동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포항도 아니면 어디입니까? 공기업. 이거는 7월 1자 당선되는 시장님에 의해서 통합되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지금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권한도 없는데 7월 1자 당선된 시장이 안동에 둘 건지 대구에 둘 건지 포항에 둘 건지 그분에 의해서 따르는 거지 그리고 공공기관도 그때 통합시장이 어디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거지 북부지역에 뭐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지. 아무쪼록 속전속결로 하지 말고 그래도 문의를 넘겨줄 때 지금 전임 오우현 의장님이 지금 와서 한탄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왜 내가 그거를 찬성을 해가지고 문의를 줬는지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할 때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통합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경산 출신 박시아 의원입니다. 우리 북부권 의원님들의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부권 의원들도 사실 경산 같으면 053을 쓰니까 대구 경북 통합에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시대의 큰 흐름에 뒤처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경북이 북부권을 소외시켰나 하는 갑자기 의문이 들더라고요. 북부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도청도 이전해 왔고 그리고 예산도 기획조정실장님이니까 할 때 북부권이나 아니면 남부권 다 평등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 분명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 대구 경북 통합이 지역주의보다는 과연 TK 전체를 봤을 때 실익이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다만 이렇게 대구 경북 통합 아니면 다른 지역의 통합도 선거를 앞둔 마당에 졸속적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참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국가와 정부가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11대부터 활동을 하면서 사실 군의를 넘겨주면 티켓 신공항이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한 투표 차이로 3번의 우리가 투표를 거치면서 군의가 넘어갔고 TK 공항은 지금 정부 26년도 본 예산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자, 3번째 지금 도의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자료를 어제 밤늦게 받았어요. 검토해볼 사항도 없었어요.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가가지고 먼저 논의를 하시고 정작 이 문제를 직접 심의해야 되는 도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중앙정부의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양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목은 과연 우리 경북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풀비로 줄 건지 중앙정부의 빠른 시일 내에 밝히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12월 초까지 사실 지방 의원 선거구를 획정을 해야 됩니다. 시한이 굉장히 많이 늦었죠. 국회에서 뭐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늦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이런 큰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시기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국비 관련해 가지고 26년도 한번 봤거든요. 우리 국비가 26년도 예산이 25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673조에서 727조가 되었고 수입은 674조입니다.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109조. 그리고 국가 채무는 지금 1,415조 원, 51.6%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5년간 20조, 4개 같으면 80조입니다. 당장에 매년 5조씩 20조가 지출돼야 되거든요. 근데 경직성 예산이 지금 보면 의무지출, 그러니까 기초수급, 연금, 교부세, 이자, 기타 의무지출이 55%에 육박하고 사회보장성 재량지출, 그러나 줄일 수 없는 인건비 기본경비가 18%, 경직성 전체 예산이 80%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량지출 20%에서 우리 20조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 예산을 확충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본계획이 이게 매년 5년마다 하는 건데 국가기본계획에도 없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성 있게 우리가 통합을 논의하기 전에 어떤 예산으로 20조를 충당할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충족할지. 네,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재원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세한 기준별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거나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은 상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지. 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예산 운영 방침, 국가 운영 방침이 졸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조가 드는 막대한 예산, 5년에 지금 80조가 드는 예산을 뭘로 충당할지 알 수도 없는데 지금. 근데 저희들이 이제 국가 채무가 지금 GDP 대비해서 51.6%입니다. 한 가정에 예산의 50%가 넘는 돈을 부채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 예산을 어느 범위에서 확정할지, 그리고 국회 자체에서도 4군데가 같이 올라가면 신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신청할 줄 몰랐다. 재정의 경직이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도청에 질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 도청이 답변을 했는데 대통령의 신년사라는 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촌 시장 우리 도지사님이 신년 이제 당연히 대통령님의 그 표현이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다 중요하다고 국가 생각합니다. 운영을 1년 운영을 계획해서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게 신년사거든요. 그 신년사에서조차도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다, 몇 군데 해줄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졸속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들어오는 20조가 TK 신공항에 투입돼서는 안 된다. TK 신공항은 TK 신공항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 20조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 개발을 위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자체적인 예산에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를 드리면 경북 청도 마무리를 이제 하셔야 네, 됩니다. 영천 같은 경우 대구 근교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공기관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권 의원으로서 북부권 얘기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시대의 흐름은
분명히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에 혹시 우리 주민투표를 예정하고 상정하고 있습니까? 주민투표. 지난번 통합 그 협의 절차 진행 때도 그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어렵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또는 그때도 설명드렸던 주민투표의 절차나 비용적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도의회의 의결로 그 절차에 가름하는 형태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도의원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원들 심리 압박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이 큽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걸 또 비켜갈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거래 담론을 며칠 만에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만 논의 없이 다시 이게 재점화돼가지고 하는데 진짜 부담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결론 내려야겠다. 오늘 또 올려오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대구는 손해볼 게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압착된 상태에서 뭔가 확장되거나 좀 해야 되는데 뭐 땅이 없으니까 지금 전혀 손해가 없어요. 대구는 경북에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95년도에 우리 도농 통합 주민투표가 있었죠. 95년도 있었습니다. 그때 포항의 사례를 들면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하는 문제였거든요. 주민투표할 때 이러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영일군은 거의 다 반대했습니다. 틀림없이 혐오시설을 다 올 거고 포항은 이미 꽉 찬 상태인데 부선을 보면 뭐가 있냐. 그러나 이제는 주민투표가 가봐서 넘어서 통합되었고 딱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지금 30년 보면은 오히려 포항시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난립니다. 집값이 40평짜리가 1억도 안 갑니다. 팔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영일군 쪽이 더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단적인 사례로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현상을 보면 이런 통합이 최소 30년 후까지도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권한이 있더라도 다음 세대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짧은 시간 힘들긴 하지만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통합이라는 이런 그 정치적 또는 정책적 추세에 편성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해놓고 잘 만들면 되지 않겠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그냥 살아갈 거냐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좀 힘들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도 우리 집행부 단장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의원 존경의원들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다 줄 수 없겠지만 굉장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모든 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말씀 너무 감사하고 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시대의 어떤 흐름에 편성한다고 보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뭔가로 해야 되지 안 되겠다 하는 시점이라고 보면 저는 이 논의를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겠고 앞으로 짧은 시간 할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결정할 때 상황에 다가랐는데 이거 어떤 의제가 너무 첨예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우리 같이 밤샘이 토론하고 논의했더라도 결과를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녹음했습니다. 네. 본 의원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사실 누가 더 커지냐의 문제로 가면 실제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께 살고 어떻게 함께 성장하느냐의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두 지자체를 합치는 수준을 넘어서 특히 우리 군단위 지역들은 지금 지역 소멸을 저지하고 또 스스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더기 지금 파격적인 국가 지원과 자치권은
경북 대구의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비상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비슷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속도 부분인데요. 본연도 이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의 속도가 적절한가? 이거 하나의 질문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통합 이후에 재정과 예산 권한은 어디로 집중될 가능성이 큰지, 지금 재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물론 뭐 가칭 뭐 대구 경북 특별시든지 대폭 이양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자율성 커지겠지만 통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위주로 돼서 대도시 중심 위주로가 우선돼서 분단위 지역이라 이런 데는 자치권이 약화되거나 예산 배분에서 불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기회 주시면 이 부분은 정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속도 부분인데 당연히 10년을 논의해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타 지역의 경과와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타 지역의 상황이나 속도를 저희의 정당성의 명분으로 볼 수는 없으나 정말 저희들은 수년에 관해 논의되었었고 이것이 아까 위원님 뭐 무산이라고도 중간에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 과정이 좀 연속선상으로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래도 수년간의 그 논의의 과정에서 이러한 어려운 숙제들을 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제 책임을 분명히 느낀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타 지역 상황과 국가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속도와 이것을 연계해서 한번 판단해 주십사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과 예산 편성의 두 번째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하는 부분에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구 중심으로 가고 이제 힘센 중심으로 되고 가는데 대구가 협의하면서 많은 경우에 정말 반복적으로 느끼지만 예산도 저희가 많고 인구도 경북이 많고 도의원 수도 우리가 많은데 왜 저희가 늘 대구의 의사결정과 재정 배분에 밀린다고 생각하며 재정과 권한이 시군에 배분되면 8개 구군보다 22개 시군이 훨씬 더 많고 크고 그 배정되고 위임받는 재정과 권한 위임의 양도 많을 텐데 왜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당연시 절대적으로 대구시에 편중되고 흡수될 것이냐만의 문제로 이렇게 단정적인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경계하고 그렇지 않게 해야 되는 책임이 최우선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데 따르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결정을 가지게 될 시군과 도의회 의원님께서 같은 뜻으로 그러한 방향을 지켜야 될 실질적인 결정 책임이 통합 이후에 있는 것이고 통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은 그 통합의회에서 결정되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과 또 권한과 자율성을 위임시키는 시군의 주도와 요구에 따라서 따라가야 될 행정이지 의회와 시군을 무시한 채 특정 인구 중심으로 자연적 현상으로 가는 그것은 사회 현상의 영역이지 행정의 영역이 아님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외국의 사례도 보면 이게 최대 도시하고 수도하고의 어떤 부분들이 서로 다른 곳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장을 아주 잘하는 도시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보면 지금 이미 지금 대구는 경제권으로 통합을 경제 수도로서의 기능 담당하고 경북 북구권은 지금 통합 이후의 행정 수도로서의 중심성을 유지하는 이원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은 저희 대구와 통합을 협의하면서 경상북도와 이철우 지사가 한 번도 변함없이 시종일관 그 입장을 표현해왔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상당히 합의해서 하는 통합에 그 부분을 우리의
입장대로 관철을 못 시키고 특정을 못하는 어려움은 지금 상황에 있으나 그 방향은 저는 동일하다고 보고 특히 그런 부분의 우려와 보완 사항에 대한 요청을 무겁게 느껴서 이번 부분에서 단순히 청사 문제뿐만 아니라 도청 신도시 행정 복합 발전에 관한 특례를 특별법에 추가 명시했다는 점을 아까 제가 재차 3차 추가 강조 보고 드렸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어떻게든 철저한 균형 발전의 원칙이 통합의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발언권을 줘서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의성 출신의 최태림 의원입니다. 이 실장님이 급작해 이제 통합 얘기가 나온 지 한 10일 됐죠? 네, 정부 통합 발표 이후에 지원방 발표 이후에 그 정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경상북도에서 그 지사님이나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한 어떤 집행부에서 토론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충분히 토론했죠. 네, 짧은 시간이지만 아까 박차 의원님 제기하신 그런 재정의 근거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행안부의 그런 특례 위험 상황 같은 그 행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확인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예. 정부로부터 경상북도 대구시가 통합에 대해서 그 진행 과정에서 뭐 언제까지 이걸 신청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동향으로는 그 타 지역 권역의 특별법 입법 절차가 바로 지금 2월부터 시행이 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보고 드렸던 대로 대전 충남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광주 됐든 어떡간에 우리 대구와 경북이 이래 통합을 하겠다고 중앙정부로부터 신청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중앙정부의 신청 기간은 절차상 관계가 없고 이것은 이제 당초에 우리가 했던 정부 입법 형태가 아니라 국회 입법 절차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어서 타 지역과 같은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이제 국회에 발의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고 그것은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국회에서 예. 우리 경상북도 신청 기간이 있을까요? 없고요? 네, 지금 의회에도 되고 의회 의결이 되는 대로 동의해 주신다면 국회 바로 입법 절차 발의가 진행이 바로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물어보라고 하면요. 오늘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그 토론을 보니까요. 이 대구 경북 통합이요. 3년이 가도 어렵겠구나.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통합 얘기를 나오고 한 일주일 전부터 우리 의성에 국민들이 있는데 많은 국민들인데 제가 질의도 해봤고 그 얘기를 해보니까 예전적으로 의성 국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정말 대구 경북 신공항이 유치된 데가 한 16년째죠. 맞죠? 6년째 지나도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두고 있는데 정말 대구 경북 통합이 이루어진다면은 대구 경북 통합 공항이 실장님 볼 때는 빨리 당겨질 수 있다. 그거는 늦어질 수 있다. 그게 됐을까? 네, 적어도 여러 가지 행정력의 집중도 지금도 사실은 사업 주체가 대구로 인한 점에 인해서 지사님은 공채가 아닌 그 공자금이 아닌 공자금도 엄연한 지방의 채무지 정부가 공짜로 주는 자금이 아닙니다. 그 민간 자금을 빌려서라도 사업을 착수하자는 경북의 강력한 의지에도 실장님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정부 예산과 하는 것도 아니고 양계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통합이 되었으면은 한 기관 단체가 한 명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네네. 되었을 때 그 집행률이 빨리 당겨줄 수 있다 없나 요거는 당연히 행정력, 추진력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만큼 사업 추진에도 기회가 더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하지.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하는 게요. 아까 북부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대로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됐을 때 대구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업과 경제가 이루어지고 문화가 이루어지면은 현재 경기도와 서울특별시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려하는 게 대구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에 시군마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이루어지는지 북부 지역에
과연 더 소멸되고 염려스러운지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시기적으로 볼 때는 뭐 급하지만 이거를 지평부에서 충분한 대안을 내가지고 아까 우리 북지역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도 봐도 오히려 더 소멸되는 확률도 있다. 의성주민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 대안을 철저히 되더라도 써가지고 어떤 우리 도민들에게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거의 모든 도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가상 통합의 그 실무 실행 과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과제로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좀 아쉬운 거는 어차피 22군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얘기든 그 자치단체장 그 분들이 얘기는 아직까지 도에서 뭐 창업하기 어떻게 했다 토론하고 나오고 그 전화 한 통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다. 제가 도의원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소통하고 뭐 통합도 중요하지만은 통합도 중요하지만은 뭐 내일 모레 되더라도 소통하는 얘기가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시군 부단체장 회의도 즉시 시행해서 사항을 공유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했고 하여튼 시군과 이거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협조를 해줘야 되지. 네.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통합한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네, 지난해에도 그 여러 가지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이나 이런 부분, 시장군수 회의에서도 제가 직접 3번이나 가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의원님들 질의 먼저 하신 의원님들 왜 자리를 비우셨어요? 가능하면 그 북부 지역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저희들은 이제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마이크 소리가 적지 않습니까? 좀 높일 수 있습니까? 마이크를 좀 소리를 좀 높여주시면. 이래가 통합이 되겠나?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잘 들려요. 됐어.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죠? 네, 들립니다. 네. 지금 첫째 3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첫째, 이 졸속이 아니냐? 졸속 추진에. 2번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절차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3번째, 북부권 전략을 제대로 세워놨느냐? 이 3가지예요. 그런데 이 통합이 2019년부터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논의고 되고 수기 기간도 거쳤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2번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냐?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민주적 절차를 가진 건 아닙니다. 대의기관인 도에서도 그 뜻을 표결로 충분히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3번째, 이게 북부권 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북부권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입법해야 됩니다. 그냥 이 행정적인 얘기를 해서 북부권 주민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충분히 알고 요 있습니다.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보세요. 네. 말씀하시고 또 제가 아까 잠깐 드렸던 대로 시기적인 문제는 그 5년, 6년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보는 부분에서 깊이 해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타 지역의 경우에도 그런 입장이라면 사실 대전 충남이나 광주 전남의 통합은
논의 과정은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제가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수년의 과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서 주민투표 부분 논의될 때 많은 설명했던 것처럼 우선적이고 합의가 방향이 된다면 그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 우선이고 그것이 도저히 협의가 안 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부득이한 상황에 그 대안적인 요소로서 주민투표에 대한 우리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부권 전략 부분은 아직도 진행 과정이고 선조율, 선통합 후조율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후에 가장 집중적으로 보완되고 고쳐야 될 책임인 동시로 계속 연속 진행상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상당 부분 지난번과 진전된 내용도 많이 있음을 오늘 추가로 보고 드린 부분으로 그런 입장과 방향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졸속 추진이 되지 않아야 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 북부권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해서 이게 이번 대구 경북 통합 추진이 나중에 만시지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영양 출신 윤철남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논의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것들이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논리를 가장 크게 하는데 실제로 대구 경북의 통합은 과연 통합 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를 또 어떻게 극복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은 인구도 좋고 그 수멸 지수가 높아서 그 균형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단순히 선통합 후에 이 행정적으로 사후의 조치를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논리는 그 수차에 어떤 통합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회자됐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경북 북부권 낙후 지역을 만약 통합을 한다면 뭐 특별 회계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적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통합 지역 안에서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방향 속에는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대구 협의에서 공식적인 뭐 선제적인 법제화나 이런 특정은 어려우나 당연히 실무적으로 검토 또 협의도 한번 했고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별도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 검토가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순하게 막연한 그 통합 후에 자율 조정 이런 논리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영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한 군데입니다. 유일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하면서 농민수당 도 분담금을 삭감했어요. 이런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통합해서 균형 발전 할 수 있겠습니까? 돈 10억이에요. 15조에 10억인데 전국에 통합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다 지급하는데 경상북도만 아니에요. 이러면서 무슨 통합하고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하자고 하죠. 논리가 안 맞잖아요. 비근한 예를 제가 들었을 뿐인데 통합 후에 이런 일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적 장치를 권역별 투자 한선을 설정을 해서 하든지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안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이렇게 막연히 꼴 좋게 통합하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가지고는 통합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영양군, 울릉군은 그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거구조차도 없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소멸 지역에 대한 그런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조차도 전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보완 장치 없이 이 통합은 자칫하면 그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효율 좋은 것이라고 지금 경북 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대한 내용적 측면에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일부 특정인들,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그런 통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북과 대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정부로서 약속받은 게 20조, 그래도 확실한 약속은 아니지만 그런 약속이라 치고 그 위에는 또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특례가 1번에서 11번에까지 특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확답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확답받은 내용은 발의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가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의 내용을 어느 정도 확답이라 하는 건 아직 절차의 단계가 아닙니다만 저희가 대전 충남의 특별법의 정부 검토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행정안전부에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 그 전체적인 특례 중에 상당한 그 수용률을 보였다는 것은 확인을 했고 다만 그 실제 수용한 내용과 항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금 확인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예, 저희가 약간의 행정적인 자료는 보고 파악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금 그 내용을 공개되지 한 자료는 아닌 상황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특례 1에서 11번까지 있는 게 우리 희망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이고 그 대전 충남의 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상당히 반영되지 않겠나? 당초 24년도에 저희가 보고드리거나 했던 기대치 내용은 그때 사실 뭐 이 중에서 얼마나 받아들이겠냐는 상당히 회의적인 상황이 많았는데 그 반영률도 상당히 그 생각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지금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경북과 대구가 합쳐지면 또 초광역 단체가 탄생이 되는데 보다 근본적인 그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재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20조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기회에 세제를 지방이양 지방세로 이양해 줄 수 있는 이런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했는 거나 아니면 확답을 받은 게 있습니까? 네,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인데 아까 특별법안 자료에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건의를 할 때는 재정 지원과 함께 말씀하신 세제나 이런 권한 자율성 이양 부분까지 사실은 특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례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정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의사 표시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표시가 없고 정부 재정 5조에서 4년 20조라는 것이 아마 이 재정 지원 20조도 포괄적으로 20조도 나중에 받아야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총리께서 정부 입장에서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한다 치고 그리고 1번에서 11번까지의 특례에 대해서 아직 약속받은 게 없고 그다음에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약속받은 게 없고 앞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통합을 해서 그런데 내일 이제 본회의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 국회 2월달에 국회 통과되면
이거는 통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네. 다시 그 사이에 정부에서 우리가 못 얻으더라도 다시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입법 과정에 만약에 정부의 검토나 입법에 반영되는 내용이 정말 저희의 기대에 못 미치게 특례가 만약에 미반영이 되거나 또는 지원 방안의 실체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국회의원님들께서 그 통합의 입법 과정의 계속 여부, 특별법의 통과 여부를 당연히 엄중하게 판단 결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물론 대의 기관이지만은 네. 우리 도민들한테 통합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어떤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 더욱 발전된다. 이게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20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그 다 중간에 흐지부지 됐잖아요. 흐지부지 되고 다 잊어버린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게 안이 시작이 되고 한 달 만에서 2달 만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네. 많은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건 번개불에 콩고 없는 정도 속도 아니겠나. 예. 실제로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저희 동양파악소로는 370여 광주 전남이 개의 한다고 또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같이 하지는 않는데 저도 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저희는 이 부분이 수년간의 과정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이고 저도 큰 틀에서는 예. 이게 경북 경북이 통합되는 게 어찌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은 이 절차가 너무 간소하시거든요, 아닌가. 도민들을 패싱하는 거 아닌가. 도의원들이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의원의 투표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되고 이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은 이거 너무 급한 거. 위원님 기회 주시면 받아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 지금 한번 조금만 말씀드리면 대구시가 그 통합안을 선의결을 할 때도 저희는 정부의 입장과 지원 방안을 확인한 후에 의회 의결을 요청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아까 정부의 발표 내용은 20주뿐만이 아니라 4개 분야의 발표 방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의하시는 것처럼 특례나 이런 내용이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많이 못 미친다면 그 입법 과정에서도 통합 여부의 추진 여부를 도민의 뜻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판단과 결정의 상황은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계속 고민되고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네. 또다시 최소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도의의 기능은 일단 통과시켜놓고 잘 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잘 안 되면 국회에서 수도시키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신영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허보 의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쪽에도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신 의원님 중에 마지막으로 꼭 이 누락이 되시거나 꼭 이 부분은 질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 3분 정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2시간 30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우리 대구, 경북과 대구의 통합 문제, 우리 도민들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중대 현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통합특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띤 토론과 또 질의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이 행정통합이 가져오게 될 문제들 또 행정통합을 가져오게 될 이익들 우리 도민들에게 경북을 중심으로 어떤 이익과 어떤 손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있었느냐 특히 북부권 소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명시적인 대안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맞느냐 또 도민 전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현재 우리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경북이 닥치고 있는 인구 소멸과 또 저성장에 대한 절실한 절박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뇌에 찬 질문도 있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는 정부는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될 동력도 없고 또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해서 또 보완 수정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은 매우 촉박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더 모으고 더 추진에 대한 과정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다면 하나라도 더 우리 경북의 미래를 위한 우리 경북 도민을 위한 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질의 그리고 답변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김호진 단장님이야 정부 위원님들에게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추가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경북 대구 통합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대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부문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북도의 MC의 폐회 중 제3차 경북대구 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정신건설입니다. 여기 고문이입니다.